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백수, 백조 탐구 생활. 먼저 백수 탐구 생활이에요. 멋들어진 슈트를 걸친 채 퇴근한 남자가 엄마에게 엄청난 액수의 용돈을 건네요. 엄마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며 좋아해요. 남자는 못 믿겠으면 자신의 볼을 한번 꼬집어보라고 말해요. 엄마가 남자의 볼을 꼬집어요. 헐,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왜 안 아프지? 남자가 눈을 번쩍 뜨며 꿈에서 깨어나요. 꿈에선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는데 현실은 시궁창이에요. 대학 졸업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취업을 못한 남자는 엄마에게 줄 용돈은커녕 소주 한 병 살 돈도 없고 멋들어진 슈트는커녕 몇 달째 단벌 추리닝 차림이에요. 짜증이 솟구친 남자가 다시 낮잠이나 자야겠다 싶어 누우려는데 대학 동창놈이 술 한 잔 살 테니 나오래요. 술? 마침 소주 한 잔 생각이 간절했는데 꽁술 찬스가 생겼어요. 이런 건수를 거부하는 건 백수의 자세가 아니기에 남자는 오케바리를 외치며 불이 나게 달려나가요. 약속 장소에 도착한 남자가 친구 녀석에게 다가가요. 그런데 주위에 이미 취직에 성공한 대학 동창 녀석들도 여럿 나와 있어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하지만 친구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요. 역시나 남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친구 녀석이 이구동성으로 외쳐요. 너 취직은 했냐? 이 비호감시키들 반갑다는 인사도 없이 빗으로 가슴을 후벼파는 말부터 던져대요. 속에서 뭔가 욱하고 치밀어 오르지만 꾹 참고 술을 마셔요. 얘들은 술값을 내줄 능력 있는 직장인이니까요. 하지만 친구 녀석들의 염장질은 끝날 줄 몰라요. 직장에 대한 눈을 낮춰라. 찾아보면 일할 곳은 천지에 깔렸다. 정 안 되면 기술이라도 배워라. 등등. 엄청 생각해주는 척하며 충고를 해대요. 남자는 지금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학창시절 남자보다 성적도 떨어지고 대인관계도 떨어지던 찌질이들한테 이런 충고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성질 같아선 지금 사람 약 올리냐. 니들은 취직했으니까 속 편하게 떠드는 거지. 지금 나도 필사적이다 하며 술상을 뒤엎고 싶지만 꾹 참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얘들은 술값을 내줄 능력 있는 직장인이니까요. 얘들아! 그런데 오 마이 갓, 술자리에 학창시절 여친이 나타났어요. 친구 녀석이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고 불렀대요. 대학 졸업 후 취직에 실패하고 방황할 때 남자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별을 통보한 잔인한 여친을 이 자리에 부르다니. 저식히 남자에게 원한이 있는 게 분명해요. 멋지게 성공해서 나랑 헤어진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맘먹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나니 초라하기 한이 없어요. 남자는 예전 여친이 말이라도 붙여오면 어쩌나 싶어 무작정 술만 들이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예전 여친이 백에서 흰 봉투를 꺼내 친구들에게 하나씩 건네기 시작해요. 설마 그건 아니겠지 했는데 역시나 청첩장이에요. 다음 달에 시집간대요. 순간 술맛이 뚝 떨어져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것도 아닌데 마치 또 차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된 건 남자가 취직을 못한 것 때문이란 생각에 이르러요. 제때 취직만 했으면 저 청첩장에 남자의 이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축하한다는 인사조차 건네지 못하고 손톱만한 자존심을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일어나 술자리를 도망치듯 떠나요. 남자가 처량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술을 그렇게 마셨는데도 취하질 않아요. 그때 남자의 눈에 수많은 빌딩들이 눈에 들어와요. 어째서 이렇게 회사가 많은데 어떻게 나 하나 받아줄 곳이 없는 건지 기가 막힐 지경이에요.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죽어라 노력해왔는데 왜 남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건지 세상이 원망스러워요. 남자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노한 표정을 지으며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가 남자를 바라보며 혀를 차시더니 사내놈이 허구한 날 술이나 마시고 왜 그렇게 사냐.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 내가 네 나이 땐으로 시작하는 18번 연설을 시작하세요. 억울하고 답답한 남자는 아버지에게 나도 죽을 만큼 노력하고 있다. 죽기 살기로 해도 불가능한 게 있더라. 아버지 시절과 지금은 다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해봐야 잔소리만 더 들을 것 같아 말없이 고개만 끄덕여요. 너 앞으로 똑바로 살아. 약 2시간 동안 아버지의 잔소리 겸 충고를 들은 남자가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워요. 남자가 학창시절 꿈꾸던 미래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이에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어야 하는 건지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왠지 평생 이 백수 생활이 계속될 것만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솟구쳐요. 하지만 언제까지 두려워할 수만은 없어요. 지금의 시련은 밝은 미래를 위한 장애물일 뿐이에요. 남자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생각으로 다시 도전하기로 맘먹고 토익책을 꺼내들어요. 끝까지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의 인생에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여자 백조 탐구 생활이에요. 이른 아침 백조 여자가 분주한 출근 준비 소리에 눈을 떠요. 아침 일찍 눈을 떴지만 백조 여자는 자신의 기상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여자보다 어린 동생도 출근을 하는데 언니인 내가 지켜보기는 너무 뻘쭘하고 미안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여자의 위장이 꼭꼭 꼬르륵 요동치기 시작해요. 하지만 백조 여자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자는 척을 해요. 아직은 배고픔보다 자존심이 중요하니까요. 잠시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백조 여자는 그제야 방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와요. 1년을 백수로 지내고 나니 식구들과 마주치지 않는 시간이 가장 마음이 편해요. 백조는 이 타이밍을 이용해 아침 겸 점심을 챙겨 먹기로 해요. 그런데 이때 오 마이 갓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울려요. 분명 엄마의 친구거나 이모 아니면 할머니일 게 분명해요. 여자가 전화를 받는다면 넌 왜 아직까지 집에 있냐 로 시작해 아직도 취업을 못한 거냐 남자는 없냐 그럼 선 봐서 시집이라도 가라 등등 백조 여자 가슴을 호벼파는 13,255가지의 말을 듣게 될 게 뻔해요. 여자는 집에 없는 척 쌩까요. 이때 여자의 집에 벨이 울려요. 택배래요. 택배 아저씨가 여자를 백조로 볼 것 같아 쌩까요. 이때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울려요. 경비 아저씨가 여자를 백조로 볼 것 같아요. 쌩까요. 여자는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쌩까며 투명인간처럼 지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이때 여자의 핸드폰에 문자가 와요. 오 마이 갓. 2시간 후에 엄마가 친구들이랑 집에 올 거래요. 문자 안에는 백조에게 나가 있으란 말은 없지만 이것은 백수인 딸내미가 집에 있는 게 창피하니 밖으로 나가 있으란 뜻이 100% 분명해요. 백조 여자가 집에서 쫓겨나듯 외출 준비를 해요. 나갈 타이밍을 놓쳤다간 방 안에서 없는 척 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해요. 그런데 오 마이 갓. 튀어나온 추리닝 바지에 똥머리를 한 여자 꼬라지가 그지그지 상그지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나갔다가는 동네방네 나 노는 여자요. 난 할 일 없는 백조요. 하고 광고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백조 여자는 갈 곳도 없고 빨리 나가야 하지만 풀 메이크업과 풀 코디를 해요. 여자는 겉모습이 초라하면 보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으니까요. 여자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헐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요. 친구를 불러볼까 생각해요. 이 시간에 부를 친구가 없어요. 놀고 있을 백조 친구를 불러봤자 서로 돈도 없고 우울한 푸념만 할 게 뻔해요. PC방에 갈까 생각해요. 여자 혼자 PC방에 가기 너무 뻘쭘하고 한가해 보여요. 기분 전환 겸 아이 쇼핑이나 갈까 생각해요. 사지도 못하는 물건을 보면 속만 쓰릴 것이에요. 이 지구상에 돈 없는 백조 여자가 대낮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씁쓸해져요. 이때 여자의 앞에 출입증을 목에 건 여자들이 우르르 지나가요. 저 지집에 나보다 뭐가 잘났길래 저 목걸이를 목에 걸고 회사를 다니는 걸까 싶어요. 그런데 현주야. 오 마이 갓. 현주 맞지? 출입증을 목에 건 여자가 백조 여자의 두 손을 잡고 반갑다며 방방 뛰어요. 이런 오라질 대학 시절 친구였어요. 이때 친구가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모임도 안 나왔냐고 타박해요. 백조가 되니 친구들을 만날 돈도 없고 놀고 있는 것이 쪽팔려 일부러 피한 것이었지만 너무 바빠 그랬다고 뻥까요.
이때 친구가 할 말이 많다며 여자를 끌고 커피숍으로 향해요.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친구는 123가지의 질문을 퍼붓기 시작해요. 남동생은? 요즘 어떻게 지내냐? 회사는 어딜 다니냐? 남자친구는 있냐? 이 지집에 참 궁금한 것도 많아요. 남들에게는 일상적인 질문일지 몰라도 백조에게는 청문회보다 더 고통스러운 질문들이에요. 여자는 쿨한 도시녀로 빙의해 얼마 전까지 회사를 다니긴 했지만 너무 힘들어 때려치우고 지금은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잠시 쉬고 있다고 뻥까기로 해요. 그러자 친구가 박수까지 쳐주며 너무 부럽다. 나도 회사를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다니고 있다며 여자를 추켜 세워줘요. 부럽긴 개뿔. 저 기집애는 백조인 나를 동정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당장 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쌍쌍바 시츄에이션이 있나. 먼저 일어나면 커피값을 내야 할 것 같아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참기로 해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자는 울컥 눈물이 나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취직을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헤매고 있는 것뿐인데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이때 여자는 직장이고 뭐고 사람들 말대로 취업 대신 선 봐서 결혼을 하는 취집이나 할까 하는 고민에 빠져요. 하지만 요즘 남자들은 직장 없는 여자는 쳐다도 보지 않을 거예요. 이때 여자의 눈에 오늘의 운세가 보여요. 그동안 오늘의 운세 따위는 다 미신이라 생각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너무 궁금해져요. 그런데 언빌리버블. 지금 처한 현실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좋은 소식이 들려올 테니 Don't worry, 힘내래요. 여자는 내일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백조는 오늘의 운세 한 줄에도 희망을 보고 싶으니까요. 다시금 희망에 부푼 백조 여자 집으로 달려가요. 혹시라도 지난주 뿌려놓은 이력서 중 한 곳에서 합격 통지 메일이 와 있을지 모르니까요. 백조 백수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은 힘들지 몰라도 내일의 밝은 날은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